당신은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농담에도 부당한 요구에도 괜찮아요. 라는 말부터 먼저 튀어나오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라, 참고 양보해라,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충실히 따른 사람일수록 이상하게도 인생이 더 편해지기보다는 더 버거워졌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묵묵히 견디는 것을 우리는 존버라 부르며 미덕처럼 포장하지만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그렇게 착하게만 살아서 정말 행복해지셨습니까? 현실은 잔인합니다. 세상은 무조건 참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용하기 쉬운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은 두 다리 쭉 뻗고 잠드는데 배려심 깊은 당신만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기분 나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인간관계는 감정의 교류이기 이전에 힘의 균형 위에서 작동합니다. 그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그 순간부터 관계는 존중이 아니라 착취로 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불편한 진실, 이른바 팩트 폭행입니다. 여기 평생을 침묵 속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입니다. 그는 은둔의 경영자라 불릴 만큼 말수가 적었지만 그 누구도 그를 만만하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고성을 지르지도 않았고 감정을 앞세워 사람을 몰아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한마디, 아니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 자체가 조직 전체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돈이 많아서 회장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권력은 직함에서 나오지만 위압감은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는 침묵 뒤에 엄청난 내공을 숨기고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꼭 필요한 순간에만 말하는 사람이 더 높은 지위와 신뢰를 부여받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예측 가능한 대상을 통제하려 하고 쉽게 드러나는 사람을 가볍게 여깁니다. 반대로 속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침묵은 무능의 침묵이 아니라 기준을 지키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웃으며 농담을 던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함과 약함을 혼동합니다. 착한 사람은 다 받아줘야 하고 웃어줘야 하며 갈등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착함은 자신을 희생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기준 위에서 나옵니다. 기준이 없는 착함은 결국 상대에게 이 선을 넘어도 괜찮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신기하게도 허락받은 만큼만 존중합니다. 당신이 계속 참아주면 그 참음은 배려가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이건희 회장이 존경받았던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용납하지 않는지가 분명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기준은 누구보다도 시끄럽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기분이 아니라 그의 원칙을 의식하며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만하지 않다는 인상의 정체입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기준이 분명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선을 넘지 않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준 없는 사람입니까? 혹시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말로 사실은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등이 무서워서, 미움받기 싫어서, 스스로를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순간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착함을 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착함의 격을 바꾸는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너무 착해서 그런가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착해서가 아니라 만만해 보여서입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현실의 구도는 훨씬 단순합니다. 만만한 사람과 대하기 어려운 사람. 이 둘의 차이가 대우를 결정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을 나쁜 사람이 되는 것과 동일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참고 웃고 넘겨주며 스스로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건희 회장의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를 떠올려 봐야 합니다. 191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당시 삼성은 글로벌 시장에서 싸구려 한국 제품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현실에 안주했고 적당히 만들고 적당히 팔면 된다는 분위기가 조직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때 이건희 회장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합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말은 과격한 표현으로만 소비되지만 본질은 이것이었습니다. 타협적인 태도와 안일함에 대한 전면 거부. 그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착한 리더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만약 그가 임원들의 체면을 봐주고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말을 아꼈다면 어땠을까요? 다들 고생하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 봅시다 라고 부드럽게 넘어갔다면 삼성은 지금의 삼성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불량품이 나오면 화를 낸 게 아니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품질을 위해서라면 공장문을 닫는 손해도 감수했습니다. 이 태도는 경영의 영역을 넘어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불량 부품으로는 명품을 만들 수 없듯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관계를 끌어안고서는 결코 단단한 인생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반응 속도입니다. 누군가 무례한 농담을 던졌을 때, 선을 넘는 말을 했을 때, 착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합니다. 어색하게 웃고, 얼버무리고, 빨리 대화를 넘기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상대는 학습합니다. 이 사람은 여기까지 해도 괜찮구나. 이건희 회장은 경청의 달인이었지만 동시에 침묵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회의석상에서 보고를 들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반박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주는 압박감은 어떤 질책보다 강력했습니다. 침묵은 공백이 아닙니다. 침묵은 메시지입니다. 상대가 무례하게 굴었을 때 단 3초만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감정을 섞지 마십시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상대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뭔가 잘못했나? 라는 질문이 상대의 머릿속에서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만약 침묵만으로 부족하다면 차분하게 되물으면 됩니다. 그 말의 의도가 뭐죠? 지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공격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넘길 사람이 아니라는 신호 말입니다. 두 번째는 패를 전부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쉽게 공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친해지고 싶다는 이유로, 분위기를 맞춘다는 이유로 자신의 약점, 고민, 가정사를 과도하게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 정보들은 언젠가 당신을 공격하는 재료로 돌아옵니다.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른바 찐부자나 리더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사생활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알 수 없는 사람은 조심의 대상이 되지만 속이 훤히 보이는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 됩니다. 공적인 관계에서는 공적인 이야기만 하십시오. 그 선이 바로 당신의 품격이고 그 거리가 권력을 만듭니다. 세 번째는 부탁을 거래로 바꾸는 기술, 역제 아닙니다. 누군가 부탁을 해왔을 때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순간 당신은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옵니다. 진짜 고수는 요구를 조건으로 바꿉니다.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대신 이 부분은 함께 나눠서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다음 주라면 가능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이 말 한마디는 단순한 조건 제시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고 협상하는 파트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한 번만 선을 긋기 시작하면 상대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의 질을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모든 사업을 끌어안지 않았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질 낮은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질 높은 인생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선언해야 할 때입니다. 내 인생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태도와 관계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이 선언은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향한 약속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대개 이 지점입니다. 싫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도 결국 괜찮습니다라고 말해버리는 순간, 거절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 걸 알면서도 막상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미안해서입니다.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워서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 미안함의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시간, 감정, 에너지를 조금씩 태워 없애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희 회장의 결정 중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1995년 구미공장 운동장, 삼성전자 직원 2,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애니콜 휴대폰 15만 대가 망치로 부서지고 불태워집니다. 당시 가치로 500억 원, 멀쩡해 보이는 제품을 눈앞에서 박살내는 장면에 직원들은 충격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타협을 거절하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는 안일함, 조금은 눈 감아도 된다는 태도에 대한 단호한 노였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막대한 손실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삼성이라는 브랜드의 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싸구려 이미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브랜드로 도약하는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500억을 태워 수백조의 가치를 만든 셈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신의 시간과 감정은 돈보다 훨씬 귀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자산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정작 당신의 일과 가족, 꿈을 위한 시간은 계속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절은 관계를 깨뜨리는 행동이 아닙니다. 거절은 경계선을 세우는 행동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국경이 없는 나라는 침략당하기 쉽지만 국경이 분명한 나라는 함부로 넘볼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경계가 흐릿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시험하고 결국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상처받는 것은 언제나 당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거절하면 상대가 상처받을까 봐요. 하지만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는 아, 그렇군요 하고 쉽게 물러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만약 그 거절에 화를 내거나 당신을 비난한다면 그것은 관계를 잃은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절은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울 앞에서 연습해도 좋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렵겠습니다. 그 부탁은 제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 문장을 말하는데 5초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5초가 앞으로의 몇 년을 바꿉니다. 거절하지 못해 쌓인 감정은 언젠가 폭발하거나 스스로를 혐오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한 번의 단호한 거절은 당신의 자존감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건희 회장은 품질을 위해 수천억의 손실도 감수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존엄을 위해 무엇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잠깐의 어색함, 누군가의 실망, 그 정도 대가조차 치르지 않으면서 존중받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을 경영하는 CEO입니다. 회사의 자금을 몰래 빼가는 직원을 그대로 두는 CEO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계속 가져가는 사람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거절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인생의 통제권을 되찾습니다. 노예의 자리에서 내려와 선택하는 주인의 자리로 올라서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법,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절을 잘한다고 해서 저절로 존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고수는 거절 그 너머에 자기만의 확고한 기준,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성을 쌓아 올립니다. 이건희 회장이 평생 강조했던 단어가 바로 초격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초격차를 기술이나 자본의 차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관계에서의 초격차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것은 남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원칙의 깊이,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태도의 높이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단순합니다. 윈윈이 아니면 거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익숙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면 관계가 유지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희생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철저한 실용주의자였습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냉정해 보였을지 몰라도 그것이 조직 전체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계속 밥을 사고 고민을 들어주고 시간을 내주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었습니다. 마음속 장부를 꺼내보십시오. 계산적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공정해지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착함보다
공정함을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배려는 결국 당신을 갉아먹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인사 철학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신상필벌이었습니다.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보상을,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는 것.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이 원칙을 자주 어깁니다. 특히 착한 사람일수록 무례한 사람에게 더 관대해집니다. 그래도 사정이 있겠지 라며 이해하려 애쓰고 정작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에게는 쉽게 짜증을 냅니다. 이것은 착함이 아니라 불공정입니다. 무례함에 웃어주는 것은 그 행동을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분명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의 선의를 투자하지 마십시오. 인간관계도 투자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돈을 넣지 않듯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을 쏟는 것은 100% 손실로 돌아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사람은 인간관계의 부실 기업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인재를 아무나 키우지 않았듯 당신의 시간과 배려도 아무에게나 써서는 안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작은 배려에도 크게 성장하고 그 관계는 복리처럼 불어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세우면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날까봐, 변했다는 말을 들을까봐 겁이 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을 이용하려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며 내는 소음일 뿐입니다. 진짜 당신의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의 원칙을 존중하고 더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이제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착하지만 만만한 사람은 아니다. 나는 친절하지만 내 인생의 기준을 양보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을 경영하는 CEO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감정이라는 자산을 어디에 투자할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원칙들은 당신을 방어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라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무기입니다. 침묵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내공, 불량품 같은 관계를 불태우는 용기,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기준. 이 무기들을 장착한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는 을의 삶이 아닙니다.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정 쓰레기통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내일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착하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다. 마인드셋이 바뀌면 대우가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지면 인생의 격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데 작은 벽돌 하나라도 보탤 수 있기를 바랍니다.